31번입니다. 빈칸 추론 문제인데요. 드디어 우리 빈칸 추론 문제까지 왔는데 우리 빈칸 추론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문제 풀이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방식이라기보다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자, 빈칸 문장,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빈칸 문장은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빈칸이 포함된 이 문장 있잖아요. 이 문장은 이 글 어디 내에서 반복되어 있는 문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반복되는 문장을 찾아서 그 문장을 바꿔서 빈칸에 넣으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찾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이 내용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빈칸 문장의 주어죠. 주어가 확실하면 미리 확인한다. 네, 빈칸 문장의 주어가 확실하면 미리 확인한다 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rather 다음에 it이라고 나오죠. it. 네, 그러면 it은 그것은 이라는 대명사잖아요. 그럼 그것은 빈칸이다 라니까 그것이 빈칸이면 이 그것이 가리키는 게 이 위에 있겠네요. 그럼 그걸 찾아서 빈칸에 넣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또 게다가 여기는 rather라는 연결사까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연결어가 여기서는 조금 힌트가 덜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따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보통은 이제 빈칸 추론 문제도 이제 대입학 문제로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것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 루틴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행동해야 될 어떤 루틴으로 적어 놓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31번 한번 읽어 볼 건데요. 자, 먼저 빈칸이 포함된 문장에 it이라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빈칸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 빈칸에 보면 들어갈 말이 전부 다 이렇게 형용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그것이 뭔지 찾아가 볼까요? 바로 윗문장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요. True beauty,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 5월 나와 있는데 얘는 동격의 5월입니다. 그래서 what Plato calls the form of beauty라고 되어 있는데 플라톤이 뭐라고 부른 것인데 form of beauty니까 아름다움의 형태라고 부른 것인 거죠. 그게 뭐야? 진정한 아름다움인 거지. 아무튼 이 진정한 아름다움은 has no particular color, 특정한 색깔이나 모양이나 또는 size, 크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has no니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 알죠?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it은 무엇을 받을까요? 네, 너무 당연하게 여기 나오는 true beauty를 받습니다. true beauty.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딱 봤거든요. 그럼 진정한 아름다움은 여기 나와 있네. 요렇게 1번, 2번, 3번이 없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it은 당연히 1번, 2번, 3번이 없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 rather라는 게 나오는데요. rather 쌤이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rather라는 것은 이게 재밌어. rather랑 instead는요. 이 앞에 뭐를 전제로 하냐면 이제 부정어나 어떤 부정의 뉘앙스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의 뉘앙스가 나오고 rather 딱 나오면서 뒤에 이제 필자의 의견이 탁 등장하는 이런 역접의 연결사라고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역접 말고 여기서 나온 기능은 역접이 아니라는 거야. rather, instead. 오히려 대신에 이 말 뒤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앞에서 언급된 것을
강조. 다시 말해서 강조해서 병렬. 같은 내용을 연결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나온 이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물론 역접으로 사용되는 경우 훨씬 많지만 이 문제에선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재미있다는 건데, 자, 그렇게 사용되었다고 보면 봐요. 특정한 색깔이나 모양이나 어떤 크기가 없다라는 말이, 자, 1번부터 5번에 어떤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abstract은 뭐예요? 네, 추상적인이란 뜻이에요. 추상적인. 자, practical은 네, 실용적인. 그렇죠? imperfect는 그렇죠. 불완전한. 완벽하지 않은 뭐 이 정도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visualize는 그렇죠. 시각화 된. 그리고 changeable은 뭐 변화할 수 있는. 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색깔이나 모양이나 크기가 없다라는 거,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걸 가지고 있지 않다잖아. 그럼 그건 어떤 단어와 가장 가까울까요? 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추상적인. 그쵸?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 나오는 it이, 주어 자리에 있는 it이 이 true beauty를 가리킨다는 걸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여기 있는 거랑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지만 이 문제 처음부터 읽어볼 필요가 있는, 가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토 하면은 플라톤을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은요, argued, 주장했대요. 자, that 이하라고 주장을 한 건데, 이 that은 생략 가능한 that인 거 알죠? 네. 자, when you see something, 당신이 무언가, 어떤 것을 볼 때, 어떤 거예요? 자, 관계대명사 that이에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렇게 수직을 하죠. 이게 s가 붙어 있는 건 something 때문이에요. 단수 취급하는 something 때문에. 근데 strikes A as B 하면 A에게 B라는 인상을 주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너에게 아름답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을 당신이 볼 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뭔가를 봤는데 와 진짜 아름답다 이런 걸 볼 때 You are really just seeing a partial reflection of true beauty라고 돼 있어요. 자, 당신은 정말로 단지 보는 것이다. 뭐를? partial reflection. 그러니까 부분적인 반영을 보는 것이다. 뭐의? true beauty. 진정한 아름다움에. 자, 진정한 아름다움의 일부만을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답다고 내가 느꼈지만 그 아름다움은 내가 그 위가 가진, 그 아름다움이 가진 것의 일부만을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just as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어디까지가 주어냐? 네,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only는 괄호하고. 자, paintings, 그림이나 또는 even, 심지어예요. 심지어 a photograph 하면 사진이겠죠. 그림이나 사진이 단지 only captures, 이가 동사예요. 단지 포착하는 것처럼 뭐를요? part도 나오네요. 여기 partial, part. 여기 이렇게 나오죠. 연결되고 있어요. 일부를 포착한다는 거죠. of the real thing. 실제 것의 일부를 포착하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본다는 것도 사진을 찍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사진이나 그림이 어떤 전체의 일부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아름답다라고 우리를 느끼게 하는, 그렇게 느끼게 하는 걸 볼 때 우리는 partial reflection, 부분적인 반영을 본다는 거죠. 진정한 미의. 그렇죠? 그 아름다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이 문장이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 플라톤이 부르는 것인데, form of beauty, 아름다움의 뭐 형상, 형태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것은 특정한 색깔이나 모양이나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 rather,
오히려라고 나오죠. 그냥 마찬가지로 rather 앞에는 부정어가 나오는데 여기 no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역접에 연결사겠거니 했는데 얘는 병렬이에요. 오히려 한 다음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조금 더 강조해서 반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 했던 얘기를 조금 더 한 단어로 집약해서 말하는 게 바로 여기 나온 abstract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얘기하겠죠. 그 진정한 아름다움은 추상적인 아이디어다. 추상적인 생각이다 라는 거죠. Like 뭐처럼 the number 5 숫자 5처럼. 숫자 5는 뭔데요? 뒤에 이제 보면 알겠는데 보세요. 너는 can make drawings 그림을 그릴 수 있대요. 그쵸? make drawings는 그림을 그리다야. of the number 5 숫자 5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지. 뭐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그릴 수 있대요. 그쵸? in blue or red ink 파란색이나 또는 이제 빨간색 잉크로 또는 big or small이니까 크거나 작게. 자, but 그러나 the number 5 itself 그 숫자 5 그 자체는 is none of those things. 그러한 것들 어느 것도 아니다라고 해석해요. 다시 그러한 것들 어느 것도 아니다. 이 is를 아니다라고 해석한 거는 이 none 자체가요. 어느 것도라고 읽고 아니다라고 부정해줘야 되거든요. 동사를.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앞에 나온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네. 자, 그런 거예요. 아, 숫자 5 자체는 뭐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설명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를까봐 뒤에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요거 표시해야지. It has no physical form. 그렇죠? 여기도 표시해 줄까요? 표시한 김에. 빈칸 문장은 반복된다라고 돼 있잖아.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그리고 빈칸이 나온 부분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는 빈칸으로 뚫릴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think of the idea. 어떤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뭐 관점, 뭐 아이디어니까 생각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좀 말이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뭐 어떤 아이디어냐면 트라이앵글이니까 삼각형이라는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although 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록. 자, 여기 비록 이거 나오는데 이거 중요한데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석하는 건데 얘가 바로 그냥 그 자체로 양보 표현이에요. 그래서 양보 표현 뒤에 커마 나오거든요. 네, 커마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양보 다음에 나오는 거 중요하다 했잖아. 근데 이 자체가 양보 다음에 나오는 거라서 중요합니다. 자, 비록 it has no particular color or size 또 한 번 반복되죠. 이제 노란색 형용편도 안 할게. 그것은 특정한 색깔이나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somehow 어찌됐든 lies 있다라는 거죠. 어디 안에라는 뜻이에요. within은 어디 안에 있냐면 각각의 또는 모든 삼각형 안에 있다. 어떤 삼각형? You see 당신이 보는 삼각형.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특정한 이제 어떤 삼각형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삼각형의 색깔이나 사이즈가 없잖아요. 삼각형이 뭐 딱 정해진 그런 게 있나요? 없지만 삼각형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플라토는요 thought 생각했는데 여기 사이에 대시 또 생략이 되어 있어요. The same 같은 것이 was true of 하면 어디에 적용되다 해당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beauty 아름다움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움도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The form of beauty 아름다움의 어떤 형태 형상은 어찌됐든 lies 있습니다. 어디 안에 각각의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 안에 어떤 건데요? 그게 당신이 보는 위에랑 같은 문장 구조를 통해서 이제 삼각형과 아름다움 모두 어떤 특정한 형상이 없다는 것을 되게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빈칸 문제를 푸는 메커니즘을 좀 잘 기억해 주세요. 물론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을 넘어서서 이런 어떤 빈칸 문제를 푸는 메커니즘을 알아야지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32번 빈칸 추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2번은요, 선택지를 보면, 예, 명사 구의 형태로 전부 다 이렇게 동명사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빈칸을 보면, 네, 동명사 구의 주어가 나오고, 이게 동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better 해서 더 좋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빈칸에 빈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은 빈칸은 반드시 글 어딘가에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빈칸 내에서 우리가 주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어를 확인해서 글을 읽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빈칸 포함된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As you listen to your child. 자, as는 여기서 뭐뭐 할 때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너가 listen to your child. 너의 아이를 들을 때 아이가 어디에 있는 아이를 듣는 거예요? in an emotional moment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순간이지. 감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뭔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온전치 않은 순간을 감정적인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평온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들을 때 be aware. 자, be aware 하면 aware가 알다라는 뜻이 아는에서 be aware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명령문이잖아요. 그러면 알아두시오라고 해석하는 거죠. 명령문이니까. that 이하를 알아두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that은 생략할 수 있는 대신 거 알죠? 자, 그래서 주어가 나오고 주어 자리에요. 뭐 하는 것이 usually works better. 보통은 더 낫다라는 거죠. 뭐보다 asking questions. 질문을 ask 해석 알죠? 하는 것보다. 자, 뭐 하기 위해서 get a conversation rolling 하면 get ing 하면 a가 뭐뭐 하도록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의 make처럼 해석하면 되는데 대화가 rolling 굴러가도록 get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보다 빈칸하는 것이 works better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works는 여기서 효과가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낫다, 뭐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서 이제 필자는 독자에게 뭔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캐치해서 빈칸에 넣으면 되겠다라는 건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ou may ask. 너는 may ask. ask your child까지 할게요. 너의 아이에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자, 뭐라고 질문하냐면 Why do you feel sad? 왜 그렇게 슬픔을 느끼는 거야? 이렇게 왜 이렇게 슬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and 그리고 she may not have a clue. 자, 여기 하나의 표현인데요. 그냥 알아두세요. She may not have a clue. 여러분, clue는 단서라는 뜻입니다. 근거, 뭐 실마리 이런 뜻인데 여기 not have a clue라는 것은요 그냥 수거로서 알아두면 되는데요. 뭐 전혀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마리도 없다 이런 뜻이라서 전혀 모른다. 근데 사실 뭐 이런 수거를 몰라도 해석이 가능했죠. 그래서 그녀는 전혀 모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슬퍼?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슬픈지. 자, as a child, 아이로서 그녀는 may not have an answer,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대답이냐면 어디에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냐면 on the tip of her tongue이니까 그녀의 혀 끝에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것도 하나의 표현인데 뭐 그냥 그녀의 혀 끝에니까 그녀가 말할 수 있는 대답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maybe 아마도 she's feeling sad. 그녀는 이제 슬픔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About her parents' argument. 그녀의 부모님의 argument는 이제 언쟁, 말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다툼을 하니까 슬픔을 느끼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또는 왜냐하면 because she feels overtired.
그녀가 너무 피곤하기 때문이에요. 또는 she's worried. 그녀가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뭐에 대해서? About a piano recital 하면은 피아노 연주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녀가 대답은 못하지만 뭐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해서 하나의 가능성들을 얘기해 본 겁니다. 자, but 나오네요. 그러나 she may or may not be able to explain. 그녀는 explain이 나오니까 설명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any of this. 이것들 중 어느 것도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녀가 이런 이유가 있더라도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얘기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낫다. 설명 못 해. 그녀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한 거 여기 나왔는데 질문하면 벌어지는 결과들 얘기했기 때문에 아직 빈칸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뒷부분에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오죠. 자, and 그리고 자, and가 나오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심지어 이분은 심지어죠. 심지어 뭐뭐 할 때야. She does come up with an answer. 자, 여기 보세요. come up with는 떠올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걸 come up with라고 해. 근데 여기 does가 있어요. 이 does를 잘 보세요. does는 동사, come도 동사. 동사 두 개가 연속돼 있네요. 사실 아닙니다. 이 does는 강조해 두라고 해서요. 동사를 연속해서 쓸 수 없는 영어의 규칙을 깨고 동사 앞에 do, does, 단수면 does, 과거면 did 이렇게 세 가지를 쓸 수 있게 열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동사 연속해서 쓸 수 없는데 동사를 이렇게 연속해서 썼단 말이야. 그럼 눈에 띄죠. 그래서 얘를 강조 표현이라고 합니다. 강조 표현. 해석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라고 해석해요. 자, 그래서 그녀는 정말로 심지어 여기부터 할게요. 그리고 심지어 그녀가 정말로 그 대답을 떠올렸을 때에도 그녀는 might be worried 걱정할지도 모릅니다. 뭘 걱정하냐면 that 이하를 the answer is not good 그 대답이 좋지 않다고. 자, enough to는요 뭐 할 만큼 충분히 라는 뜻이에요. justify가 정당화하다니까 그 감정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좋지 않다고 걱정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질문하면 그녀가 대답도 못하고 막 걱정도 하고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것만 나왔지 우리가 찾는 빈칸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요 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쵸? 자, 볼게요. Under these circumstances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A series of questions 일련의 질문들은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이거 나쁜 거야. 그래서 뒤에 나쁜 결과가 나와야 돼. Can make a child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요? silent에 표시해 주세요. silent하게 만든다.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단어의 자리입니다. 자리. 그래서 조용하게 만든다는 거야. 침묵하게 만든다는 거지. 아이를 말 못하게 만드는 건 나쁜 거잖아요. 질문하면 애가 말을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마이너스 얘기하고 그냥 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 형광 빼납시다. It's better 이 부분. 자, 여기 보면 better라는 부분도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네. better 여기 better. 오케이. 자, it's better. 자, 여기 it은 당연히 가주어가 돼요. 여기 이게 나오기 진주어가 나오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그럼 위에 빈칸 문장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뭐 하는 것이 더 좋냐면 simply 단지 reflect 하면은 reflect는 이제 보여주다라는 거예요. 이제 뭘 보여주냐면 what you notice 당신이 목격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더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you can say 너는 말할 수 있어요. You seem a little tired today. 너 오늘 좀 피곤해 보이는데? 또는 I noticed that 내가 봤어. You frowned. 너 찌푸렸잖아. When I mentioned the recital. 내가 피아노 그거 recital이니까 연주회
얘기했을 때, 언급했을 때 너 찌푸렸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wait for her response. 그녀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 빈칸에 반복되면 됩니다. 빈칸은 반복된다는 걸 역시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답이 되냐? 1번부터 볼게요. giving quick advice 하면 빠른 조언을 주는 것. 자, pushing her, 그녀를 압박하는 거죠. 뭐를 위해서? answers, 대답을 위해서. sharing, 공유하는 거예요. 뭐를? 단순한 어떤 관찰된 내용을 공유하는 거죠. telling your own life story, 너의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거죠. 아빠는 말이야, 엄마는 말이야, 이런 거 얘기해주는 거예요. leaving her alone, 그녀를 혼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뭐 하기 위해서? cool down이니까 진정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당연히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그대로 이거와 같은 이야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What you notice라고 된 부분이 뭐예요? 관찰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리고 reflect라는 말이 뭐예요? sharing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 빈칸 추론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빈칸 추론은요. 일단 빈칸 문장이 중간 이후에 있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자,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안에 빈칸이 없다면 이제 중간 빈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더 특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끝에 이 빈칸 문장이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이 한 문장이 남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 빈칸 문장과 이 다음에 있는 이 한 문장은 당연히 같은 문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왜요? 자, 왠지 설명해 줄게요. 빈칸 문장이 물론 여러분 알다시피 아무 문장이나 빈칸을 뚫는 건 아닙니다. 빈칸 문장이 이 글에 어느 정도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이 한 문장은 역접의 연결사가 없는 이상 이 빈칸 문장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빈칸 포함된 문장을 찾기 위해서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찾기 위해서 그 다음 문장을 먼저 읽어보는 건 너무 당연한 수순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런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해 보고 전체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마인드들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우리는 이렇게 나와요. 자, we라는 부분에 쌤이 네모 쳤어요. 왜냐면 우리가 빈칸이 포함된 문장에 주어가 확실하게 나오면 그 주어를 알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31번에서 얘기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can actually 빈칸 하면 빈칸에 보면 전부 다 동사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사로 시작하고 있죠. 실제로 빈칸 할 수 있습니다. 빈칸 할 수 있습니다. 여기 can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뭐 함으로써? by tracking, by ing, 뭐뭐 함으로써죠. tracking은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how your body subconsciously sweat 하면 어떻게 너의 신체가 잠재적으로 subconsciously는 잠재의식적으로 이런 거죠. sweat 땀을 흘리는지를 추적함으로써 또 by running 뭐 함으로써 by running a bit of electricity 하면 run electricity 하면 전류를 흘려 보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a bit이니까 약간의 전류를 흘려 보냄으로써 어디를 통해서? through your skin, 너의 피부를 통해서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땀 흘리는 것을 추적하고 전류를 우리 피부에 흘려 보냄으로써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게 대박인 거죠. 뒤에 보면 위라고 또 반복이 됩니다. 그쵸? 나머지 한 문장이. 그러면 주어가 어때요? 같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을 안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장은 강력한 힌트를 담고 있음에 틀림없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요, can then 그런 다음에 turn the subjective 주관적이고 subconscious 무의식적인 잠재의식적인 experience 경험이죠. 뭐의 경험이냐면 감정적인 강도의 경험을 into 뭐뭐로예요. 여기서 turn이 바꾸다잖아요. 그래서 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뭐로 바꿀 수 있냐면 objective number 객관적인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by figuring out 알아냄으로써 또는 figure out은 계산함으로써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얼마나 잘 하는지 너의 피부가 뭐 하는 거에 있어서 잘하냐면 전달하는 것 뭐에 있어서 at transferring이니까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뭘 전달해요? An electrical current 하면은 전류라고 해석합니다. 전류를 잘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뒤에 여기 by running a bit of electricity through your skin 이란 부분 하고요. 여기 transferring an electrical current 하고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 나온 여기 어디냐?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요 by 전까지 여기 부분도 빈칸에 들어갈 내용하고 어느 정도는 같은 내용이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이 뭐였는데요? 그러니까 주관적이고 잠재의식적인 경험, 감정의 강도에 대한 그런 경험을 객관적인 숫자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뭐가 돼야 돼? 그래, 주관적인 거. 이것이 어떻게? 그래, 객관적인 거. 주관적인 것이 객관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선택지를 보면 자, limit은 제한하다라는 뜻이죠. reactions 반응인데 호르몬의 반응을 제한한다. 이게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바꾸는 것에 해당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control 통제한다는 거예요. 뭐를요? The electrical current니까 전류를 통제한다. 이게 객관적인 내용일까요? 자, 3번이에요. improve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너의 피부 조건, 피부의 조건이 아니라 피부의 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게 객관적인 걸까요? 자, 4번 measure 측정할 수 있다. 너의 감정적인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이게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바꾸는 것에 해당하죠. 자,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선생님 이거 막 우기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감정적인 상태 이건 뭐예요? 주관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measure 측정한다는 거 이건 뭐예요? 객관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주관적인 걸 측정합니까?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걸 객관적으로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5번 볼게요. diversify 하면 이제 다양화시킨다는 건데 감정적 경험을 다양하게 만든다. 다양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위에서 빈칸에 들어갈 주관적인 것이 객관적으로 바뀌었다는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쌤이 물론 이 문제를 통해서 야, 여기 나오면 있잖아. 여기 뒤에 보고 그냥 여기 찍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를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가 똑같네. 그리고 이렇게 한 문장 남았을 때 여기 나온 내용을 얘가 반복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한 끗 차이가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거거든요. 이 문제 엄청 시간 단축해서 풀면 다른 문제 맞출 수 있고 거기도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도 우리는 처음부터 한번 해석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ur skin, 우리의 피부는요, conduct 나오는데 이 네이버에 찾아보면 한 5번 뜻에 나와요. 그래서 전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류를 흐르게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conduct electricity 하면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라는 거죠. 우리 피부를 통해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야. more or less, 이건 어떻게 쓰냐면 얘는 다소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돼요. 다소 어느 정도 efficiently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의 피부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구나. 효율적으로. 자, depending on 하면 뭐냐면 뭐뭐에 따라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뭐 분사 구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냥 외워둬야 되는 표현입니다. 문장 끝에 나오고요. 문장 맨 앞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끝에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우리의 감정에 따라.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전류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뭔가 흘려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we know.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that 이하를. 자, 요 that은 마찬가지로 뭐하는 것을 뭐 하다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생략할 수 있는 that입니다.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는데 좀 어렵잖아요. 아무튼 that 이하를 이렇게 해석하면 제일 편합니다. 자, when we are emotionally stimulated. 자, 뭐뭐 할 때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았을 때라는 거야.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자극을 받은 거죠. 여기 비동사랑 더해서 수동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극을 받았을 때, 자, dash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하려고 하죠. stressed, 스트레스 받거나, sad, 슬프거나, any intense emotion, 어떤 강렬한 감정, really, 정말로,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감정적으로 자극받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our bodies, 우리의 신체는 sweat, 땀을 흘립니다. a tiny bit. a tiny bit은 아주 조금이란 뜻이에요. 자, so little부터는 이제 부사 구로서 우리가 so little we might not even notice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전체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so가 있고 요 사이에 that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so that 구문 알죠? 그래서 너무 작아서 너무 적어서 that we might not even notice 우리가 심지어 알아차리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tiny bit 그렇게 적은 정도로 sweat 땀을 흘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자극을 받으면 땀이 난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설명했지만 네, 소대꿈은 숨어 있었고요. 자, and 나옵니다. 그리고 when those tiny drops of sweat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 주어인데 이거 뭐 떼고 those 그러한 작은 drops는 방울이에요. 그래서 땀방울이 되겠죠. 땀방울이 appear 나타날 때 our skin 우리의 피부는 gets more electrically conductive 이렇게 나오네요. 이건 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더 전기적으로 conductive는 전도하는 이란 뜻이거든요. 전기적으로 전도가 잘 된다 이런 얘기죠. 땀이 나면 전기가 더 잘 흐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좋아. 그래서 여기 electrically가 여기 conductive라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다는 거 같이 챙겨 두시고요. 이 형용사가 나온 건 여기 get가 비동사 친구라서 그래요. 네. This change, 이러한 변화는 자 어디 있어서의 변화냐면 in sweat gland activity 이렇게 나오네. 여기 sweat gland가 여기 나와. 땀샘이야. 땀샘 활동에 있어서의 변화는 발생합니다. completely 완전히 뭐 없이 발생하냐면 여기서 끊을까요? Your conscious mind 너의 의식 없이. 근데 의식 없이 하려고 보니까 여기 ing 나왔죠. 이거 알려줄게요. 얘가 전치사거든. 전치사 뒤에 이렇게 너의 의식이라는 명사가 나오고 여기 ing가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명사가 ing 하는 것 없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ing 그러니까 동명사를 써야 되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설명 한번 해볼게. 그래도 동명사를 써야 되는데 그 동명사의 주어 역할을 하는 걸 전치사하고 이 동명사 사이에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실제 주어는 아니고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얘를 뭐 소유격으로 쓰기도 하는데 소유격 뭔지 알죠? 뭐 이렇게 s, 어퍼스트로피 s 쓰는 거. 근데 여기선 그냥 명사를 썼다. 그러면 뭐가라고 해석한다 하면 돼. 자, 모르면 질문하세요. 네. 자, 뭐 없이 너의 의식적인 생각이니까 너의 의식이라고 해도 돼요. 너의 의식이 having much say in the matter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 표현을 좀 알아둬야 돼요. have say in 하면
어디 어디에 말을 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 어디에 관여하다, 어디 어디에 영향을 주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having much say in the matter니까 그 문제에 막 영향을 주는 것 없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의식이 그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if you feel emotionally intense. 당신이 느낀다면, 감정적으로 강렬함을 느낀다면 you are going to notice an increase. 너는 증가를 볼 거예요. 증가하는 것을 notice, 목격할 거예요. 어디에 있어서? in sweat gland activity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까 했던 말이잖아.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땀난다며. 그치? 그 말 그대로 한 거야. 땀샘 활동에 있어서 증가를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증가라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아까 했던 말 그대로 하는 거니까. 자, this is particularly useful. 이것은 특히 유용합니다. 자, from a scientific viewpoint니까 과학적인 관점에서 유용합니다. 자, 왜냐하면 it, 그것은 allow us,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허락해요? put an objective value. 자, 여기 보세요. 객관적인 value는 가치란 뜻도 있지만 값이란 뜻도 있어요. 객관적인 값을 어디에 두도록 허락해요? subjective state니까 주관적인 상태 of mind, 우리 마음의 주관적인 상태에 두는 것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고 we 이렇게 등장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형광펜 어디다 해야겠어요? 여기네요. 여기다가 딱 하고 그 다음에 빈칸 문장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어디다 하면 돼요? 여기지. turn subjective 여기 이렇게 하면 되죠. 뭘로? 여기까지 하겠다. 야.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빈칸 부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increase 나온다는 거 이거는 뭐 위에서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부분이지만 increase라는 거 문맥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챙겨 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33번 하겠습니다. 34번 빈칸 추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4번은 요거 좀 우리가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빈칸이 있는 문장을 볼게요. scent and sound로 시작하는데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뚫렸죠. 그리고 그 뒤에 뭔가 부연 설명하는 부분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높은 확률로 100%는 아닙니다만 높은 확률로 양괄식 구조일 수 있습니다. 양괄식. 네, 양괄식 구조라는 건 뭐냐면 처음과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제문이 있는 거예요. 주제. 네, 이런 경우일 확률이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마지막 문장을 부연할 수 있는 뒷부분에 다른 문장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히 부연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부연은 이 가운데에서 충분히 구체적으로 부연을 하고 여기서 주제문을 던지고 여기서 또 주제문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빈칸이 있는 문장에 뭘 볼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네, 주어요, 주어. 자, 주어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scent and sounds. 그래서 냄새와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냄새와 소리는 are their tools. 그들의 도구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들의 도구인데 뭐를 위한 도구인지 전치사 for를 써놓고 이제 선택지에는 전부 다 동명사 형태를 써뒀습니다. 그쵸? 네, 동명사 형태.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명사를 쓴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scent, 냄새와 sounds, 소리가 무엇인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자, 그게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린 게 이제 양괄식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lant. 자, 식물은 can communicate.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although, 비록 not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자, 어떤 방식이에요? we do. 우리가 하는. 여기서 do는 이제
대동사라는 건데요. 여기서 communicate를 대신해서 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some, 여기 some 나오면 some plant에서 plant를 생략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some 그러면 몇몇 식물들은 자, 의사소통한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죠. 표현합니다. 자, 그들의 discontent 하면 불만이란 뜻이에요. 아하, 그들의 불만을 표시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네요. 왜 중요한 말인지 표시했는지 혹시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through scent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얘 어디 나오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scent. 저 냄새. 아, 그럼 냄새의 기능은 뭐야? 아, 불만을 표시하는 거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뭐 불만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되지. 일단 얘는 그거니까. 자, you know that. you know, 너는 that이야를 압니다. 어떤 거냐면 smell, 냄새인데 자, hang in the air. hang은 걸려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공기 중에 걸려있다라는 것은 공기 중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이렇게 떠다니는 냄새를 알 겁니다. 자, you know that smell. 그 냄새를 알 겁니다. After you mowed. 뭐 한 후에 너가 여기 보면 잔디를 깎다라고 나오죠? 잔디를 깎은 후에. 근데 뭐 여기서 질문이니까 그 냄새를 알죠?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네, 그래서 그 냄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that은 대절이 아닙니다. 그라고 하는 이제 한정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yeah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뭐 그냥 감탄사죠. That's actually an SOS. 그것은 실제로 SOS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 보세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scent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여기서 that smell로 표현이 됐어요. 맞죠? 그리고 그것이 SOS라고 이렇게 표현이 또 된 거예요. 알겠죠? 아, 냄새를 통해서 하는데 그 냄새를 알죠? 하고 그것은 SOS예요. SOS는 이제 도움 요청하는 신호를 이야기하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으려고 봤더니 보세요. Some plant, 몇몇 식물들은 사용합니다. sound, 이번엔 뭐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사운드 이야기하고 있네. 그러면 얘는 불만, 즉 SOS 기능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야. 맞지? 자, yes, 맞아요. 사운드, 소리.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독자들이 놀랐을 것을 예상하고 그래요, 식물들이 소리를 사용해요. 그래요, 소리.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though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뭐지만 이렇게 하면 돼요. though at a frequency. 자, 주파수지만 어떤 주파수냐면 that we can't hear.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주파수입니다. frequency는 뭐 빈도라고도 자주 쓰이는 단어지만 우리 frequency가 주파수라는 단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frequency를 주파수라는 단어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죠? 아, 식물들이 소리를 사용할 수 있대요.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주파수에서의 소리인 거죠. 자, 연구자들은 실험했습니다. 뭐를 가지고 실험을 했냐면 plant and microphone, 식물과 마이크 있죠. microphone는 마이크를 얘기해요. 그래서 마이크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to see,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see는 여기서 보다가 아니라 know예요, know. 그래서 알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뭘 알아내냐면 자, C의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if가 왔잖아요. 그러면 if는 만약이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합니다. 알겠죠? 마치 weather처럼 해석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could record, 그들이 녹음할 수 있는지 아닌지 뭐를 any trouble calls, 어떤 문제의 소리를 얘기하죠. 이 문제의 소리가 뭐겠어요?
그렇죠. 그들이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내는 소리를 이야기하겠죠. They found.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서 they는 누구일까요? 네, 그렇죠. 연구자들을 이야기하겠죠. 연구자들. 이런 것들 대명사 하나하나 챙겨야 돼요. 이게 뭘 가리키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plant, 식물이요. produce, 만들어낸다는 걸 발견했어요. A high frequency clicking noise. 높은 주파수의 클리킹 노이즈는 딸깍딸깍 하는 소리를 얘기해요. 우리 마우스 클릭할 때 그 소리 알죠? 자, 뭐 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쵸? ED가 붙었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그리고 can make a different sound.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걸 또 알아낸 거죠. For different stressors. 다른 스트레스 요인에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스트레스 요인에게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쵸? The sound,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a plant makes, 식물이 만드는 그런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소리는 뭐 할 때? It's not getting watered. 그 식물이, 여기서 it은 대명사로 그 식물을 가리킵니다. 그 식물이 getting watered 하면 get watered,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물을 주는 걸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식물에게 물을 많이 안 줄 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안 줄 때 내는 그 소리는 differs, 이게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에 s가 붙어서 단수 취급됐는데 주어가 더 사운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릅니다. 뭐와 다르냐면 여기 from은 뭐뭐와라고 해석해요. 여기 the one은 수식받고 있기 때문에 것과 다른데 it will make, 그것이 만들 그런 소리, 그것이 만들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자, 뭐 할 때 만들 것? When a leaf is cut, 그 잎이 잘렸을 때 만들 것과는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 설명을 한 거냐면 여기 different stressor, 다른 스트레스 요인에게 다른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걸 거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예시를 통해 보여준 겁니다. 그렇죠? 물을 안 줬을 때 내는 소리랑 잎이 잘려나갔을 때 내는 소리랑 다르다는 거죠. 자, however. 자, however 나오니까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거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이렇게 아랫부분에 있는 however는 뒤에서 부연할 부분이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이 역접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할 확률은 매우 떨어집니다. 알겠죠? 자, it's worth noting that 하면 이거 하나로 그냥 외워두세요. 물론 여기 it's worth noting that에서 이 it은 가주어고 대시 진주어인데 그걸 따지지 말고 그냥 it's worth noting that 하면 note는 이제 주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hat 이하를 주목할 만한 worth,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전문가들은 don't think,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사실 대시 생략됐어요. 뭐라고 생각하지 않냐면 plants are crying out, 식물들이 우는 거라고 울부짖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in pain,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It's more likely that, 자, 그것은 that 이하일 것 같다라는 거죠. 이러한 반응들이 are knee-jerk, 여기 나오죠. 자동적인 생존 행동일 것 같다라고 내린 거죠, 결론을. 그러니까 막 아파서 울부짖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인 생존을 위한 행동인 거죠. 자, plant, 식물은요, a living organism 하면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And their main objective, 그들의 주요 목표는 is to survive, 생존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scent and sounds, 냄새와 소리가 are their tools, 그들의 도구입니다. for, 뭐를 위한 도구냐?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다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냄새와 소리는 그들이 뭔가 고통받을 때 내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고통에 대한, 물론 이게 생존을 위한 거죠. SOS의 SOS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뭔가 나를 보호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뭘까요?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를 위한이라고 이렇게 끝났으니까 그걸 붙여서 읽어보면 defending, 방어를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against는 뭐뭐에 맞서서 뭐뭐에 대비하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것들이죠. 어떤 것들이에요? that might harm them, 그들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비하여 방어하기 위한 그런 그들의 도구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 정확하죠? 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2번 보면 showing their support, 그들의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지지를 보여준대요. neighboring plant 하면 이웃에 있는 식물들을 위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웃에 같이 있는, 근처에 있는 그 식물들에게 지지를 보여주는 것을 위한 도구다. 네, 말이 안 되고요. hiding their pains, 그들의 고통을 숨기고 dissatisfaction, 불만족을 숨기기 위한 도구다. 이건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역방향의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숨기는 게 아니고 그걸 보여주는 거죠. 표출하는 거예요. sharing nutrient, 그러니까 영양분을 공유하는 거죠. 다른 식물들과 전혀 다른 얘기고요. changing their genetic structure 하면은 그들의 유전적인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뭐 그런 도구다. 말이 안 되고요. 정답은 1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요. 반복되는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fluorescent가 나오고 여기 냄새가 나오고 여기 express their discontent가 나오죠. 그리고 그 냄새라고 하고 SOS라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when stressed라는 부분 나오고요. 또 되게 많이 반복돼요. 그 다음에 네, 뭐 그 다음에는 뭐 딱히 이제 정확하게 반복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굉장히 초반부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굉장히 초반부에 여기에서.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확인해 보시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36번 순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 문제 역시 고수의 영역이죠. 하지만 여러분 연결어와 지시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고수의 영역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해석이 올라왔을 때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문제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결어를 확실하게 마스터해야 됩니다. 네, 연결어라는 것은 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지시어예요. 네. 정관사 더를 포함해서 that, this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36번, 37번이 이제 순서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요 박스 문장, 요 안에 있는 이 박스 안에 있는 문장을 박스 문장이라고 하면 이 박스 문장 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36번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 한번 읽어보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해석해 볼게요. Let's assume 하면은 가정해 봅시다 라는 거예요. that 이하를 가정해 보자는 건데 at least 적어도 some animals 일부 동물은 are capable of, 이게 뭐냐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정해 보자 했으니까 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뭘 할 수 있냐면 thinking,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despite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전치사로 뭐뭐에도 불구하고인데 lacking은 부족하다 하니까 렉이 부족하다라서 ing가 붙은 거예요. 전치사 뒤에 와야 되니까. 그래서 언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부 동물들은 언어가 부족하다는 건 이제 언어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인간만큼. 그래서 인간처럼 그렇지 않지만 그들이 언어 없이도 사고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라고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A로 가는 게 아니고요. B와 C의 첫 번째 문장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B와 C의 첫 번째 문장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 힌트는 연결어와 지시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면 B 먼저 읽어볼게요. To do this 하면 this는 이제 앞에 나온 문장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라는 거야. 자, in principle 원칙적으로
she 나오네요. she. 그럼 앞문장의 주어가 단수여야지 받을 수 있는 게 she입니다. 맞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고요. 자, she doesn't need a concept. 그녀는 어떤 개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의 개념이에요? branch, 나무의 개념 또는 a concept of tree. 이게 나무가 아니죠. branches. 미안해요. 나무까지의 개념 그리고 a concept of tree 하면 나무의 개념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나무까지나 나무의 개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뭐 이런 얘기고요.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건 this랑 she인데 자 C를 한번 볼게요. this 역시 나옵니다. 이것은 네 앞에 나온 문장의 내용을 이야기하겠죠. 이것은 doesn't necessarily mean 꼭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they 나오네요. 그들이 possess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래요. 뭐를요? 개념을. 자, for 왜냐하면 이라고 해석합니다. 얘는 접속사예요. 전치사가 아니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some forms of thought 하면 일부 형태예요. 생각의 형태는 maybe non-conceptual 하면 비개념적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힌트로 잡은 this she, this they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she 그리고 they 이렇게 나오면 앞 문장의 주어를 확인하면 됩니다. 주어가 단수면 she로 받을 수 있고요. 주어가 복수면 they로 받아야 되는 거 알고 있죠? 확인해 볼까요? Let's assume that at least 여기 나오네요. Some animals. 그쵸? Some animals에서 복수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복수는 she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번은 1번이 아니고 탈락. 1번은 C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읽어보면 그들은 여기 보면 여기부터 읽어볼게요. 이것은 꼭 의미하는 건 아니래요. 그들은이 누구였어요? 여기 위에 나온 some animal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일부 동물들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데요.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여기 사고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뭔가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해할까봐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진 않는데요. 꼭. 왜냐하면 일부 사고의 형태, 그러니까 일부 사고 형태라는 건 뭐야? 일부의 개념은 non-conceptual, 비개념적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자, C의 뒷부분을 읽으면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A의 첫 문장, B의 첫 문장과 붙여보면 되거든요. 자, 볼게요. We can imagine. 자,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컴마 나오고 for instance 나오면 얘를 맨 앞으로 가져와서 읽어야 된다라고 설명했죠. 예를 들어 우리는 상상할 수 있대요. 뭐를요? A squirrel, 다람쥐를 상상할 수 있어요. 어떤 다람쥐냐면 who를 통해서 이제 관계되면서 who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is가 된 거는 a squirrel이기 때문이죠. 자, 어떤 다람쥐냐면 who is planning, 계획을 하고 있는 다람쥐예요. 뭘 계획해요? how to 동사 하면 어떻게 to 동사 할지라고 해석하죠. 그래서 어떻게 get, 여기서 get은 move예요. 그래서 이동하다. 그래서 어떻게 이동할지를 계획하고 있는 다람쥐를 상상할 수 있대요. 자, from A to B 하면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The branch, 가지인데 그녀가 currently, 현재 standing on 하면 서 있는 그런 가지에서 to a branch, 가지인데 나무의 가지예요. 어디 있는 나무예요? in front, 앞에 있는 나무. 그러니까 그 다람쥐가 현재 있는 나무에서 앞에 있는 나무의 가지로 어떻게 이동할지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다람쥐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A번 보겠습니다. A번의 첫 번째 문장 아직 안 읽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this가 있네요. this, 이것은 당연히 앞문장을 가리킵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this 이렇게 3this 네, 이렇게 3개의 this가 나열되고 있는데 이 this가 큰 힌트가 된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힌트로 잡으려면 잡을 수 있겠지만 네. This doesn't imply
이것은 imply 의미하진 않습니다. imply는 뭐 mean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물론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의미하지 않는데 that 이하로 의미하지 않는데요. squirrels 다람쥐가 lack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데요. 뭐가요? concept 개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simply that 자 여기 보세요. 단지 여기 뒤에 imply 이게 생략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생략됐을까요? 당연히 this 이렇게 this simply imply 이렇게 이게 생략이 되었거든요. 왜냐면 둘 다 여기 imply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that 이렇게 두 가지 대시 커마를 가운데 두고 연결된 거거든요. 이렇게 목적어가 연결될 때는 이렇게 생략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다람쥐가 개념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데 단지 that 하면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면 they don't need them. 대명사 엄청 많이 나오죠. They don't need them. 그들은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대요. 뭐 이렇게 해석해야죠. For 뭐를 위해서? This concrete form of thinking. 야, 이 부분이 중요해요. this가 나오잖아. This concrete form of thinking. 이 부분이 힌트네요. 왜냐면 앞에 나온 they나 them은 힌트가 안 돼요. 왜냐면 여기 squirrel을 얘가 봤고요. 컨셉을 얘가 봤거든요. 그쵸?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해결이 된단 말이야. 그럼 this도 힌트가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앞에 문장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 this밖에 없는 거야. 이 구체적인 형태의 생각, 사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A로 와야 될까요? B로 와야 될까요? B 기억 안 난다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To do this, 이것을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그녀는 doesn't need a concept, 개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branch, 나뭇가지의 개념과 tree, 나무의 개념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A와 B, 어디로 이어져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B로 이어져야죠. B에 보면, A의 끝에 보면 branch 나오고요. tree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branch, tree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this concrete form of thinking 이건 뭘까요? 당연히 B의 마지막 부분에 있겠죠. 그게 뭔지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B의 마지막 부분 읽어보면요. 이거예요. It might be enough. 여기 가주어예요. 자, for her 하면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서 그녀가 라고 해석합니다. 그녀가 to have for example은 앞에 빼야죠. 이렇게 자꾸 씁니다. 그녀가 to have the ability 능력을 가지는 것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라는 거야. 자, ability 뒤에 to 동사는 뭐뭐 하는이라고 했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think in image 이미지로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자, 세미콜론 나오고 즉 어떤 능력이냐면 자, 두 번째 여기에 첫 번째 진주어 세미콜론을 통해 두 번째 진주어를 보여주고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쓰려는 거죠. To make a mental map, 정신적 지도를 만드는 것인 거죠. 뭐의 정신적 지도예요? Of the tree, 나무의. 자, where은 관계부사라고 하는데요. 네, where 관계부사라고 하는데 tree를 수식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he can imagine,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리고 try out different route 하면 다른 경로를 try out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의 정신적 지도를 그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되게 어려운데 말이 보세요. 여기 보면 make a mental map 이렇게 나오죠. mental map of the tree 하면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concrete form of thinking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형태, 구체적인 사고의 형태를 mental map이라고 받은 거죠. 좀 어렵죠. 어려운데 뭐 사실은 C의 끝 부분이 B의 첫 번째 문장과 이어진다는 게 쉽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A의 마지막 부분도 읽어볼게요. 자, for us 마찬가지로 이거 빨간색 아니고 파란색으로
for us 우리가 자 to be able to 하면 뭐뭐 할 수 있다인데 to가 붙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ay 말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해요? An animal has concept.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we have to show.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표시하세요. Not just that. 여기 not just는 not only예요. Not only 자 but also 구문입니다. but also 구문에서는 but also를 중요시 여기는 작가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have to show 보여줘야만 한다라는 거죠. 뭐를 she's capable of thinking 그녀가 사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that 이하를 보여줘야 된다는 건데 she has a certain specific ability 그녀가 특정한 구체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고 해서 뭐 내용적으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36번 순서 문제라서 이제 순서를 중심으로 풀다 보니까 여러분이 주제를 조금 놓쳤을 수 있는데요. 이 글의 주제가 뭘까요? 그렇죠. 동물이 나오죠. 네. 동물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고할 수 있는데 뭐 없이 사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어나 개념. 언어나 개념 없이도 사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37번 순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36번에서는 어땠어요? 여기 나온 박스 문장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제 대명사 they로 시작하는 C의 첫 번째 문장을 찾았잖아요. 근데 이 37번은 이 박스 문장 내에 힌트가 없습니다. 힌트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소재만 이야기하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25년 수능에서도 이 박스 문장 내에 힌트가 없는 문제가 출제됐어요. 똑같이 37번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박스 문장입니다. cartilage 하면요. 여기 밑에 나와 있거든요. 연골이란 뜻이에요. 좀 작게 해놓고 볼게요. 네, 연골은 is extremely important. 매우 중요합니다. 자, for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the healthy functioning 건강한 기능 때문에 중요한데요. of a joint 하면 관절의 건강한 기능 때문에 중요하다. 기능에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especially 특히 if that joint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보세요. a joint, that joint 이렇게 연결되는 거 뭐 문제풀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우리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이거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그 관절이 bears 견딘다면 이런 뜻이에요. 뭘 견디냐면 weight 무게를 견디는 거죠. like your knee 너의 무릎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정리해 보면 이거죠. 연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그 기능인데 뭐의 기능이야? 관절의 기능 때문에 중요해요. 만약에 그 관절이 어떤 무게를 견디는 거죠. 너의 무릎처럼. 자, 이렇게 연골과 그리고 관절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무게를 견딘단 말도 마지막에 나오고요. 자, 그러면 B와 C의 첫 문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B와 C에서 어떻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 하나 볼 건데 이 문제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B와 C 그 첫 문장끼리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The cartilage 이렇게 나오네요. 연골은 자 어디에 있는 연골이냐면 in your left knee 하면 당신의 왼쪽 무릎에 있는 연골은 then이 나오잖아요. then은 뭐냐면 그런 다음에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순서를 표시합니다. 순서를 표시한다는 건 첫 순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라는 말 자체에서 그쵸? 첫 순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일단 읽어볼게요. drinks in 흡수합니다. synovial fluid 하면 여기 윤활액이라고 나오죠. 윤활액을 흡수한대요. 아, 너의 왼쪽 무릎에 있는 그 연골이 어떤 윤활액을 그런 다음에 흡수한다는 얘기야. in much the same way 상당히 같은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sponge sucks up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나오는 drinks in하고 같은 말이에요. 스펀지가 liquid, 액체를 흡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뭐 할 때 when put in water, 물에 담궈졌을 때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적당하겠네요. 스펀지가 물에 담궈졌을 때 물을 딱 흡수하잖아요.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왼쪽 무릎에 있는 그 연골이요. 흡수한다는 거지. 그 윤활액을. 근데 언제 흡수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B는 첫 번째 순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then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C 읽어볼게요. C가 첫 번째 순서가 될 수 있다면 아주 땡큐죠. 아니면 A부터 확인해야 되니까. 자, imagine for a moment. 잠시 동안 상상해 보세요. that 이하를. 자, 보세요. You are looking into the inner working. 자, 너가 들여다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The inner workings니까 내부의 작동을 들여다보는 거죠. 뭐의 작동이냐면 of your left knee, 너의 왼쪽 무릎의 작동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뭐 할 때? As you walk down the street, 네가 거리를 걸을 때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보면 연골인데 왼쪽 무릎에 있는 연골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나오는 your left knee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선 연골에 대해 설명하면서 얘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정보야. 그럼 얘는 이미 나와야 됐다는 건 이미 알 수 있지만 이 then 때문에 더 안 돼요. 그쵸? 근데 여기 보면 잠시 상상해보세요 하면서 너의 왼쪽 무릎에 대해서 처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B와 C의 첫 번째 문장을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C의 첫 번째 문장이 1번 순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 1번. 됐어요. 자, 그러면 C의 첫 번째 문장에서 내용이 그거죠. 당신이 이제 거리를 걸을 때 너의 왼쪽 무릎의 내부적 작동, 그 내부의 작동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when. 자, C가 1번이라는 걸 확신했으면 C의 뒷부분을 읽어야겠죠. When you shift, 당신이 이동시킬 때 your weight, 너의 무게를 from your left, 여기 from A to B 또 나와요. A에서 B까지 당신의 왼쪽 무릎에서 your right leg가 생략되어 있네. 너의 오른쪽 무릎까지 오른쪽 무릎으로 무게를 이동시킬 때 the pressure, 이제 pressure는 이제 압력, 압박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On your left knee, 너의 왼쪽 무릎에 있던 그런 압력은 is released. 네, 풀어집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C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A와 B의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어디로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자, A 보면 여기 나오네. 이거 힌트 놓치면 안 되죠. This squeezing of joint fluid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squeezing이라는 건 뭐냐면 쥐어짜다란 squeeze가요. 쥐어짜다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 옷 같은 걸 이제 손빨래하고 손으로 쥐어짜면 어떻게 되죠? 네,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쥐어짜서 액체가 밖으로 나오는 상황을 여기서 squeez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squeezing, 뭐의 squeezing이에요? joint fluid니까 관절액이에요. 관절액의 squeezing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관절액의 squeezing인데 여기 뒤에 설명이 나오죠. into and out of the cartilage 하면 연골 안팎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관절액과 스퀴징을 얘기하는 거야. 연골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오는 걸 into and out of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이 스퀴징은 이렇게 시작돼요. 자, 그러면 C의 마지막 부분과 A, B의 첫 번째 문장 중에 뭐와 연결하면 제일 좋을까요? 네,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스퀴징이라는 것은 이 C의 마지막 부분에 스퀴징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B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B의 마지막 부분이 A의 첫 번째와 연결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잖아. 그치? 봐봐. 근데 여기 봐봐. squeezes 나오죠. 그래서 이게 is squeezing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가 잡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순서들을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B의 첫 번째 읽을게요. The cartilage in your left knee 하면은 너의 왼쪽 무릎에 있는 연골은 then 그런 다음에 drinks in 흡수한다는 거예요. synovial fluid니까 윤활액을 흡수한대요. 뭐와 같은 방식으로 스펀지가 액체를 흡수하는 방식이죠. 물에 들어갔을 때 오케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무릎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면 왼쪽에 있던 그 압박이 여기는 압박이 풀리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작용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윤활액을 딱 흡수한다는 거예요. 압박이 딱 풀리면 그때 윤활액을 싹 흡수한다는 거지. 왼쪽 무릎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압박이 느껴질 때는 안 그러는데 오른쪽 무릎으로 압박이 넘어갔어. 압력이 넘어가면 왼쪽 무릎은 윤활액을 싹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릎에 있는 뭐가? cartilage, 연골이.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볼게요. When you take another step, 네가 또 다른 발걸음을 한다면, 그러니까 다른 걸음을 걷는 거죠. 그리고 transfer, 이게 동사 1, 동사 2. 여기는 동사 형태가 와야 된다. 기억해 주시고. transfer the weight, 그 무게를 다시 back onto your left leg, 너의 왼쪽 무릎으로 이제 transfer,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왼쪽 무릎으로 무게를, 압력을 다시 주는 거죠. 그럼 much of the fluid, 대부분의 액체는, 자 여기까지 주어고 squeezes, 쥐어짜집니다 라는 거예요. out of the cartilage, 연골 밖으로 쥐어짜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왜냐면 왼쪽 무릎에 압력이 풀렸을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윤활액이 들어갔잖아. 그치? 근데 다시 왼쪽 무릎에 압력이 가해지면 그 윤활액이, 네, 압력이 가해지면 당연히 윤활액이 밖으로 확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쥐어 짜지면서. 그래서 그걸 이제 squeezes out of the cartilage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이거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A의 첫 번째 문장 보면 이 squeezing of joint fluid, 관절액이죠. 이 관절액의 squeezing은 into, 안으로 들어가고 out of, 바깥으로 나오는 거지, 연골. 아무튼 이 squeezing은 helps, 돕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it 나오는데 it은 당연히 여기서 관절을 가리킵니다. 이 관절이 respond, 여기 사이에 to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반응하도록 돕는 거예요. 뭐에 반응하는 거예요? off and on은 이제 off는 분리의 개념이고 on은 접촉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반복되면서 뭔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잖아요. 그 연골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결론적으로는 반복적인 압력에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뭐의 압력이냐면 working이니까 걷는 것의 압력이죠. 뭐 없이 breaking, 부서지는 것 없이. 뭐의 아래에서? 압력 아래에서. 그러니까 그 연골이 그 윤활액을 그 압력이 풀렸을 때 흡수하지 않으면 압력이 들어오면 그게 부서지겠죠. 근데 액체가 있기 때문에 액체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그게 부서지지 않고 버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글의 그 주제는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연골. 그렇죠. 연골. 연골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8번 문장 삽입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문장 삽입까지 왔습니다. 자, 이 문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박스 문장이 있죠. 네,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박스 문장이 이제 첫 번째 순서는 아니고 순서처럼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이 어딘가에 들어가는 문장인데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내용만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그렇게 풀면 이제 그 수험생 모두를
수험생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정답을 도출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단서를 항상 이 안에 남겨두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 박스 문장에 단서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 이 글 안에 단서가 있는 경우, 세 번째 케이스는 둘 다 단서를 가지고 있어서 그 단서를 연결해야 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그 단서를 어떻게 찾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필수적인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그 단서에는 당연히 정해졌죠. 네, 여러분 이제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연결어랑 지시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제는 이해하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박스 문장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피아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피아제예요. 피아제. 그래서 피아제는요. argued 주장했습니다. that 이하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주장한 내용이 중요하겠죠. Children's understanding of morality. 자, 아이들의 이해예요. 뭐에 대한 이해냐면 도덕성에 대한 이해는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is like 뭐뭐와 같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그들의 이해와 같습니다. 자, 어떤 이해냐면 여기 보세요. those 나오죠? 그러한 물잔들의 이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쌤이 이 도지에 표현한 거 알죠? 네, 요거는 이제 지시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이라고 나오니까 앞에는 물잔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those water glasses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도즈를 힌트로 잡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표시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콜론 나오고요.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즉, we can't say.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 that 이하라고 말할 수 없는데 it is innate. 자, 여기 나오는 it은 뭘까요? 힌트일까요? 네, 대명사잖아요. 근데 it이 뭘 가리킬까요? innate는 타고난이란 뜻의 형용사거든요. 그럼 그것은 타고난 것이라고 we can't say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뭘 가리켜요? 당연히 여기 나온 morality 도덕성을 가리켜요. 오케이? 자, 또는 kids 아이들이 learn 배운다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어른으로부터 배운다고 we can't say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나온 it도 morality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잡은 힌트는 those water. 그래서 앞에 어떤 water glasses가 나와야 된다. 물잔이 나와야 된다. 라는 거랑 뭐 그 다음엔 없네요. 사실은. 그쵸? 네. it은 이 안에서 해결이 되니까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을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아제는요. 피아제는 put. 자, 두었습니다. The same amount of water. 물을 두었는데요. into 뭐뭐 안에란 뜻이죠. 그러니까 two different glasses 두 개의 다른 잔에라는 거니까 물잔이 벌써 나오네요. 그쵸? 그러니까 물을 두었다는 건 물을 거기다가 이제 따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콜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a tall narrow glasses 그러니까 tall은 키가 큰 거죠. 그리고 narrow는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잔이 뭐 이렇게 생긴 물잔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wide glasses 하면 이렇게 너비가 넓은 물잔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물잔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then 여기 나오죠. then 우리 전에 한번 공부했는데 순서가 있는 표시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올 수는 없다. then 그런 다음에 ask 하면 여기서 묻다도 아니고 하다도 아니고 여기선 요청하다가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셨나요? 물어볼 수 있는데 ask 다음에 a가 나오고 이렇게 to 동사가 이어지면 요청하다 a가 to 동사 하도록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to compare two glasses 두 개의 잔을 비교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죠? 실험이에요. 물을 따르고 여기에 한번 이렇게 같은 양의 물을 따랐겠죠? 따르고 어디에 물이 더 많아요?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요청한 거죠. 오케이. 자, 요청했어요. 1번 뒤에 보겠습니다. kids 아이들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괄호하고 수식하는 거예요.
younger, 더 어린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뭐보다 더 어린인데 6 or 7이에요. 6살이나 7살보다 더 어린 kids, 아이들은 usually, 보통 say,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that 이하라고 말한대요. The tall, narrow glass, 높고, 그러니까 키가 크고 좁은 잔이 now, 지금 holds, 담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뭘 담고 있어요? more water 하면은 더 많은 물을 담고 있다고 말한대요. 자, 왜냐하면 the level is higher. 자, 여기서 level은요, 물의 높이를 이야기해요. 물의 높이가 is higher, 더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위가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1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1번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요청했죠? 비교하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럼 대답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청하고 말했다라는 이 유기적인 연결 속에 그 어떤 것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ask and say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는 거 1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and 그리고 나서 and가 그리고 나서가 아니죠. 자, 2번 뒤에 있는 문장 보겠습니다. and 그리고는 이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할 거예요. when 뭐뭐 할 때죠. They are ready. 그들이 준비가 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they는요. 당연히 앞에 나온 이 kids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준비가 될 때 they figure out. 그들은 이해한다라는 거죠. 뭐를요? conservation. 보존이에요. 그러니까 부피의 보존. 볼륨은 부피거든요. 부피의 보존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Just by, 단지 뭐뭐함으로써, by ing, 뭐뭐함으로써, 놀므로써, 그러니까 놀면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놀아요? With cups of water, 물이 담긴 그런 물컵을 가지고 놀므로써, 그러니까 놀면서 그들 스스로 그 부피의 보존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봐요. 이 앞에서 6살이나 7살보다 더 어린 그런 아이들은 이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들이 준비가 되면, 그러니까 6살, 7살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이해할 거다라는 얘기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에도 못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뒤에 볼게요. rather. 얘 표시 당연히 해야겠죠? rather 친구 누구예요? 그래요. instead 라는 단어가 있죠. 둘 다 오히려, 대신에 라는 연결사인데요. 여기 이제 역접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전에 설명했지만 병렬의 기능도 있지만 역접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근데 요거의 특징이 있어요. rather나 instead의 특징. 쌤이 수업 시간에 설명한 적은 있는데 뭘까요? 그렇죠. 바로 전에 뭐가 나온다? 부정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and부터 여기까지 부정어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부정어가 없다는 건 rather를 쓸 수 없다는 건데 부정어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어디요? We can't say에서 여기 부정어.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정어가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야. 아이들이 그 모럴리티가 타고난 것이라든가 아이들이 그 도덕성을 어른으로부터 배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Rather, 오히려 it is self-constructed.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it도 뭐예요? 도덕성이 되는 거예요. 도덕성은 self-constructed니까 스스로 구성이 됩니다. 스스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뭐 할 때? Kids play with other kids. 어린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놀 때 이런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볼게요. 4번 이후에 taking turns in a game 이렇게 나와요. taking turns는 이제 교대로 하다 뭐 이런 뜻인데 교대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래서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is가 나온 거예요. 간단하게 어법상 보여주고 그래서 게임에서 교대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게임을 할 때 뭔가 내 차례 네 차례에서 교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like pouring water. 자, 물을 pour는 붓는 거예요. 물을 막 콸콸콸 따라 붓는 걸 얘기해요.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back and forth 왔다 갔다 between glasses 그 잔 사이를 왔다 갔다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게임을 하는 것이 그 두 개의 잔을 왔다 갔다 물을 붓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play with other kids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taking turns in game이라는 거 정말 잘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4번도 아니고요. 자, 3번 답이 나왔지만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once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once는 일단 뭐뭐 하면인데 when으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have reached the age of 5 or 6 5살이나 6살이 일단 되면 일단 거기에 도달하면 이런 거예요. 그 나이에 도달하면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되면 이런 뜻이죠. 될 때라고 해도 돼요. 자, then 또 나오네. 그러면 그런 다음에 그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Playing game and working things out together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자 게임을 하는 것 그리고 workout은 해결하는 것이에요. things는 어떤 것들인데 문제라고 해석하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문제를 working out together 함께 해결하는 것은 will help them 그들이 자 여기 to가 생략돼 있죠. to learn 배우도록 돕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배우냐면 fairness, 공정함에 대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렇죠? than 뭐보다 어떠한 가르침보다 누구로부터의 가르침? 어른으로부터의 가르침보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러면 피아제가 주장한 건 뭐예요? 아이들은 도덕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거지 누구로부터 배우거나 아니면 타고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예요? rather라는 건데 rather 전에 뭐가 나온다? 부정어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 2번하고 3번 사이 이 문장에는 부정어가 없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39번 문장 삽입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 박스 문장에 보면 이 but이라는 접속사가 바로 등장합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but 이후에는 앞에 나왔던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티가 나게 돼 있는데 이 문제 굉장히 잘 설계했어요. 티가 좀 덜 나게 설계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설계했는지 어떤 구조를 통해 그걸 보여줬는지 쌤이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39번입니다. But 그러나 all this wisdom 모든 이 지혜들은 자, 뭐에 대한 지혜냐면 about how to deal with heat 하면 어떻게 열을 다루는지에 대한 모든 이 지혜들은 이게 어떤 지혜냐면 이제 여기 과거분사 형태로 과거분사 구의 형태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자, accumulate는 축적하다예요. 그래서 축적된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축적된 지혜라는 거예요. 자, 언제 축적된 건데요? over centuries 하면 수세기 동안. 자, 뭐를 통해 축적된 거예요? practical, 실용적인 경험을 통해 수세기 동안 축적된 어떻게 열을 다루는지에 대한 모든 이 지혜들은 is all too often ignored. 자, ignored. 당연히 마이너스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라는 게 뭔가 나올 거예요, 앞에. this라고 나왔으니까, 그쵸? 이 지혜가 나올 텐데, 이 지혜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 앞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죠? 지혜가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 앞에 나오면 된다. 자, 근데 굉장히 교묘하게 문제를 냈거든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낸 건지 설명해 줄게요. 자,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ise예요. rise는 우리가 급부상하다 할 때 그 부상 있죠. 네. 부상이에요. 뭐의 부상이냐면 air conditioning, 에어컨이죠. 에어컨의 부상은 accelerated 하면 가속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뭐를? The construction, 건설을 가속화시킨 거야. 자, 뭐의 건설을 가속화시켰냐면 쓸은요, 밀봉하다라는 뜻인데 여기 밀봉된으로 과거분사 형태로 뒤에 박시스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면 그냥 박스죠. 상자죠. 그래서 밀봉된 상자의 건설을 가속화시켰다라는 건데 자, 뒤에 보면 커마하고 이렇게 where이 나와 있거든요.
얘는 이제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해석은 그냥 그곳에서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하듯이 그곳에서 주어가 동사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그곳에서 the building's only airflow 이렇게 나오네요. 그 건물의 유일한 그 airflow 공기 흐름은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박스가 실제 박스가 아니고 이 건물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밀봉된 건물이라고 해서 뭔가 나갈 틈이 하나도 없는 꽉 막힌 그런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곳에서 그 건물의 유일한 에어플로우, 공기 흐름은 is through 뭘 통해서 가능하냐면 the filtered 하면 필터는 여과시키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과거분사로 쓰였네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주면 여과된 duct 이렇게 나오죠. 밑에 보면 이게 배관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과된 배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의 배관이냐면 the air conditioning unit 하면 에어컨의 배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에어컨의 배관을 여과된 그 여과 장치를 통해서만 공기 흐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데는 다 sealed 밀봉돼 있으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작가가 이야기합니다. It doesn't have to be this way. 그것은 이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꼭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작가가 이 뭔가 건물이 꽉 막힌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제 자신의 의견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명령을 하고 있죠. Look at 보세요 이런 거죠. 뭘 보냐면 any old buildings 어떤 오래된 건물을 보세요. 어디에 있는 건물이냐면 in a hot climate 하면 뜨거운 날씨에 있는 뜨거운 기후에 있는 그런 건물을 보세요 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weather는 이렇게 나와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는데 1번, 2번, 3번은 당연히 뜨거운 기후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죠. 네, 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 이후의 문장 보겠습니다. 잘 연결이 되는지 볼게요. architects 이렇게 돼 있어요. 건축가들은요 이해했습니다. 뭘 이해했냐면 The importance 중요성인데요. shade 이제 shade는 그늘이죠. 그리고 airflow 하면 공기 흐름. 그리고 light colors 하면 light는 여기서 밝은이에요. 그래서 밝은 색깔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 뜨거운 기후가 있는 이곳에 건축가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1번은 괜찮습니다. 여기 답이 아닙니다. 뭐 나쁜 얘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나쁜 얘기가 이어지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치? 뭔가 그 지혜들이 무시되고 어떤 지혜가 나왔는데 그 지혜가 무시된 이후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쵸? 자, 데이 나오는데요. 요 데이 보시면 여기 나온 architect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건축가들, 그들은 orient, 향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건물을 향하게 했는데, 자, 뭐 하기 위해서? capture, 포착하기 위해서. cool breezes 하면 시원한 산들바람을 포착하기 위해서 건물을 향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원한 산들바람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건물을 어느 쪽으로 지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block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and 다음에 block 이렇게 나오는데 얘 현재형으로 쓰였잖아요. 그러면 얘는 oriented랑 병렬일까요? 아니면 capture랑 병렬일까요? 네, 당연히 여기 to가 생략돼서 capture랑 병렬이 되겠습니다. 얘랑 쌤이 to 병렬일 때는 뒤에 나오는 접속사 뒤에 나오는 그 to block의 to는 생략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또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to랑 병렬이니까. 또 뭘 막아요? The worst heat 이렇게 돼 있네. 최악의 열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뜨거운 열을 얘기하겠죠. The afternoon, 오후에 진짜 뜨거운 열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건축가 그리고 day 이렇게 연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2번에도 들어갈 수 없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이후의 문장을 보겠습니다. day라고 또 나오네요.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day도 건축가를 가리켜요. 그들은 지었습니다 라고 나오고 with 뭐뭐로 라고 합니다.
뭐뭐로 지었는지 그 재료를 설명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thick walls 하면 두꺼운 벽으로 지은 거죠. 그리고 또 뭐로 지은 거예요? white roofs 하면 하얀색 지붕으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 뭘 지은 거예요? transoms 하면 밑에 나오죠? 채광창. 어디 위에 채광창? over doors. 문 위에 채광창으로 지은 거예요. 자, to 뭐 하기 위해서? encourage 촉진하기 위해서. 뭘 촉진해? airflow 공기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요. 이 built라는 동사 뒤에 원래 목적어가 와야 돼요. 얘는 자동사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they built 다음에 당연히 뭐가 왔겠어요? buildings가 와야 되는데 얘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built buildings 하면 여기 buildings가 나왔는데 너무 반복되는 것 같잖아. 그래서 생략한 거예요. 네, 자동사로 쓰인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thick walls 잠시만요. 좀 이렇게 갑자기 커졌어요. thick walls and white roofs and transom 이렇게 나열되면 접속사를 계속 쓰지 않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 A, B, C가 나열된다. 그러면 A, B 사이에는 컴마 쓰고 and C 이렇게 쓰는 게 원래 정상적인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렇게 접속사를 계속해서 쓴 거는 이유가 뭐냐면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어느 것도 빼놓지 않고 그 건물에 그걸 지었다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공기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이후의 문장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3번도 답이 아닙니다. 자, 4번 아니면 5번이 답인데요. 자, 볼게요. anyone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who has 이렇게 해서 has가 된 건 anyone이 단수 취급하기 때문이에요. has ever spent 이전에 ever는 이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보냈던 사람들을 얘기해요. a few minutes. a few minutes은 약간의 분이니까 진짜 몇 분이라도 보냈던 사람을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in a mud brick house 하면 mud 뭐예요? 진흙 벽돌 집을 얘기하겠죠. 어디에 있는? 탁산. 여기 투싼 우리가 말하는 그 투싼 자동차 이름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지역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보냈던 사람은 또는 자, walked. 여기 1번, 2번이 됩니다. 걸었던 사람이에요. on the narrow street 하면 좁은 길이죠. of old Seville 하면은 이것도 지역 이름이겠죠. 오래된 이곳에 그 좁은 길을 걸었던 사람은 자, 여기까지가 이제 anyone이라는 주어를 수식하는 부분입니다. knows 알아요. 뭘 아냐면 여기 뒤에는 대시 생략이 돼 있어요. 자, 얼마나 잘 이러한 construction 건축 방식이 work 작동하는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하면 사실 에어컨 없어도 되게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4번 이후의 문장은 어때요? 부정적인 이야기인가요? 전혀 아니죠. 이 건물들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근데 5번 잘 보세요. 5번이 답인데 무조건 in this sense. 자, 여기서 sense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에어 컨디셔닝 에어컨은요 is not just 나오는데 이거 봐봐. not just는 not only랑 같은 거예요. not only 그 다음에 여기 얘가 세미콜론 다음에 also 나오면 but also가 돼요. 이 세미콜론이 but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얘는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나오는 구조인데요. 이 접속사는요 상관 접속사인데 이 구조는 여기 있는 B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B에 나오는 내용이 만약에 부정적이다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이 부정적인 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러한 면에서 에어 컨디셔닝, 에어컨은 not just technology 기술일 뿐만 아니라 뭐의 기술? personal comfort 하면 개인적인 안락, 편안의 기술일 뿐만 아니라 it is also 그것은 또한 기술이다. 뭐의 기술이에요? forgetting 여기 나오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망각의 기술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not only A but also B에서 B 부분에 마이너스가 나왔잖아. 그럼 이 전체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여기 나온 B, but 이후에 이 마이너스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확하게 잘 잡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기 나오는 상관 접속사의 기능을 모르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까지